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개념원리 몇 페이지인가요? 268페이지에 있는 구분구조법이라는 녀석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건데, 자, 기본 개념은 굉장히 간단해요. 자, 여기 칠판 한번 보자. 책에 있는 그림을 선생님 실패하자 대충 한번 그려봤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좀 불규칙하게 생겨먹은 이런 이제 어떤 도형이 있다고 합시다. 노란색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이 도형의 넓이가 이제 좀 얘가 개성망측하게 생겼으니까 넓이를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구할 수 있을까 고민 한번 해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대충 초딩 때 이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썼냐면은 모는 종이 있죠, 그죠? 예, 격자로 나와 있는 이 모는 종이를 이제 모는 종이에다 그려준 다음에 이 그 도형 안에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가 정사각형이 몇 개가 있느냐, 요걸 대충 세가지고 세보면 근사값을 대충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 안 그래? 그죠? 근사값을 대충 알 수 있을 텐데, 뭐 이제 그림을 보면은 어떤 녀석은 이 정사각형 하나에서 많이 모자란 반면에 어떤 녀석은 좀 대부분을 차지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좀 왔다 갔다 하죠, 그죠? 네,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사각형의 개수를 세주면 얘는 그냥 뭐가 되는 거야? 근사값이 되는 거야. 자, 근데 이 모는 종이를 좀 더 촘촘한 모는 종이를 써볼게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모는 종이의 가로 세로 그 정사각형의 가로 세로를 전부 다 절반으로 줄여봅시다. 이렇게 절반으로 이런 식으로 절반으로 줄여버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노란색 안에 있는 정사각형의 개수를 셌을 때 원래 것보다 어떻게 돼요? 오차가 많이 줄어들게 되겠지. 그죠? 오차가 많이 줄어들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얘를 점점 더 촘촘히 아주 극한 무한대로 촘촘해버리면은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정사각형의 개수를 세보면은 결국 이 넓이에 엄청나게 가깝게 근접을 해갈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불규칙한 곡선 모양, 우리가 알 수 없는 곡선 모양의 넓이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이제 뭐라고 한다? 구분구조법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구분구조법을 이용해서 일단 우리가 함수의 밑면적을 한번 구해볼 거고, 우리 예전에는 적분하면 밑면적을 나눴었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안 배웠어. 그 기본기가 되는 게 실은 구분구조법, 이런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필수예제 1번 문제를 한번 같이 보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실전에서 적용이 되는지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필수예제 1번 문제 한번 볼까요? 270페이지를 보면은, 자, y는 2분의 1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고, 이 함수랑 그 다음에 x축과 그 다음에 x는 2라는 요런 직선으로, 요 세 개의 직선으로 둘러싸인 요 아랫부분의 면적, 요 직선의 아랫부분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구하고 싶은데, 적분을 안 이용하고 우리가 구분구조법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자, 이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처음에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알기 쉬운 도형으로 쪼개볼 거거든. 예, 쪼개볼 건데, 자, 그래서 일단 여기 0부터 2까지를 n토막을 낼 겁니다. n토막. 몇 토막인지 모르지만 n토막을 낼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가 첫 번째 토막, 여기가 이제 두 번째 토막, 여기가 세 번째 토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갈라가지고 n번째 토막까지 이렇게 이제 냈다고 합시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n토막을 내면은 여기 한 칸의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요? 한 칸의 길이는 0부터 2까지 길이가 인데 걔를 n으로 나눴으니까 이 한 칸의 길이는 n분의 2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죠? 한 칸의 길이는 n분의 2가 될 거고, 그러면 첫 번째 점의 좌표는 n분의 2가 될 거고, 두 번째 점의 x좌표는 n분의 4가 될 거고, 세 번째 점의 x좌표는 n분의 6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될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건데, 자, 그럼 이제 여기 쭉 가다가 보면은 이제 K번째 점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가지고 여기를 정확하게 K번째 점이라고 하면은 요 점의 X좌표는 뭐가 되겠어요? N분의 2K라고 나오게 되겠죠. 그죠? 예, 첫 번째 점이 N분의 2, 두 번째 점이 N분의 4, 세 번째 점이 N분의 6. 이렇게 가니까 K번째 점의 위치는 N분의 2K가 될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주냐면은 우리가 각각 요 함수값을 높이로 하는 직사각형들을 이렇게 만들어 볼 겁니다. 함수값을 높이로 하는 직사각형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볼 거예요. 여기는 땡땡땡땡이니까 지우자. 이런 식으로 만들 겁니다. 자, 그럼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원래 이 함수의 밑면적보다는 약간 클 거야. 그래 안 그래? 위쪽으로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으니까 약간 더 크겠죠, 그죠? 네, 약간 더 클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한번 다 더해보자는 얘기야, 일단. 예, 직사각형의 넓이를 다 더해주면은, 자, 첫 번째 직사각형의 높이는 어떻게 되냐면, 그럼 요 x좌표 n분의 1을 여기 함수의 x자리에다 대입시킨 녀석이 이제 여기 그 높이가 되겠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점의 높이는 얼마가 나오냐면은 여기 x자리에 n분의 1을 넣어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n제곱분의 2가 되나요? 네, 여기는 n제곱분의 2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여기 n분의 4에서 이렇게 높이를 만든 녀석은 요 높이는 얼마가 되겠어요? 그럼 여기 n분의 4 집어넣어 주니까 n제곱분의 8이 되겠죠, 그죠? n제곱분의 8 이런 식으로 이제 쭉쭉 나오게 될 거야. 그럼 이제 첫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해주니까 n분의 2 곱하기 n제곱분의 2에서 n세제곱분의 4가 되고, 두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는 역시 가로의 길이는 n분의 2고 세로의 길이가 n제곱분의 8이니까 역시 가로 곱하기 세로 해주면 또 나올 거고,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겠죠, 그죠? 이걸 내가 다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던 시그마를 이용을 해볼 거예요. 자, 시그마를 이용해서 여기 K번째 사각형의 K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를 생각해보자. 자, 이 부분 여기 요 K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를 생각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 할까?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무조건 얼마가 돼요? n분의 2가 됩니다. 0부터 2까지는 n토막 낸 거기 때문에 가로의 길이는 무조건 n분의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는 뭐냐면 이 함수의 x자리에다가 여기 x좌표를 대입한 녀석이지, 그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세로의 길이는 2분의 1 곱하기 n분의 2k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여기 x자리에 요 x좌표를 대입해 준 거야. 그럼 이제 y좌표가 나오는데 그 y좌표가 바로 높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될 겁니다. 따라서 얘를 이제 계산을 잘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닐까? 얘는 2가 일단 약분되고 계산해주면 n세제곱분의 4k 제곱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죠? n제곱분의 4k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단계에서 이제 이렇게 K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구했으면은, 자, 두 번째 단계에서는 뭘 해주냐면은 이 직사각형 넓이의 총합을 생각해 줄 거예요. 이 직사각형을 첫 번째 직사각형부터 n번째 직사각형까지 다 더해줄 거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우리가 K번째 직사각형의 넓이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녀석에다 이제 어떻게 해주면 돼요? K가 얼마일 때부터? 1일 때부터 K 대신에 뭘 대입했을 때까지? n을 대입할 때까지 이제 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시그마를 이용해줍니다. 시그마를 이용해주면은 그래서 요 직사각형 넓이의 총합은 어떻게 되는 거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세제곱분의 4k제곱 요게 이제 그 직사각형 넓이의 총합이 되겠어요. 그죠?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서 이제 뭘 해주냐면은, 자, 이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이걸 좀 더 잘게 나누면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처음에 이제 10토막을 냈으면 그 다음에 20토막을 내보고 그 다음에 100토막을 내보고 그 다음에 10,000토막을 내보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요 삐져나온 부분이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어서 오차가 0에 가까워지겠죠, 그죠? 0에 가까워질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단계에서 이제 뭘 해주냐면은 n을 무한대로 만들어주고요, 무한 등분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한 등분을 한다는 얘기는 n 값을 어떻게 준다? 무한대로 보낸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n 등분을 했는데 이 n을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 세제곱분의 4k 제곱 이 녀석의 값을 구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그럼 이 녀석의 값을 구해주면 그게 바로 뭐가 된다? 저 넓이에 근접한 값이 돼. 넓이가 된다라고 그냥 알아두면 돼요. 알겠죠? 자, 따라서 이 녀석을 계산해주면은 어떻게 되는 거니까? 자, 일단 여기 뭐예요? 시그마를 먼저 푼 다음에 이제 n을 무한대로 보내줘야겠지, 그지? 자, 그럼 k가 변하는 거니까 n 세제곱분의 4는 상수라서 시그마 앞으로 튀어나갑니다. 그래서 얘는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앞으로 n 세제곱분의 4가 튀어나가고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이 녀석의 값은 우리 수학원에서 배웠던 공식이 있죠.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공식 뭐였어? 이 녀석이 6분의 n 곱하기 n 더하기 1 곱하기 2n 더하기 1 이 녀석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걸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마저 완료를 해보자.
자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어떻게 되냐면은 분모는 얘랑 곱해준 분모는 6n 세제곱이 될 거고 분자는 4배의 n 곱하기 n 더하기 1 곱하기 2n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걸 계산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전개를 막 시킬 필요는 없고 어쨌든 간에 n이 무한대로 가고 있는데 3차식분의 3차식 형태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답은 뭘로 나온다 그랬어? 최고차항 계수비로 나온다 그랬지. 분모의 최고차항 계수는 6이고 분자의 최고차항 계수는 4 곱하기 2니까 8이 되니까 아 이 녀석은 답이 얼마가 되겠구나? 3분의 4가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원래 그래서 우리가 적분을 알기 전에 원래 이제 우리가 그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이렇게 구분구조법이라는 방법을 써주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떤 함수의 밑면적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해준다? 주어진 x값의 범위를 n등분을 해놓고 그 n등분 해가지고 각각 이제 직사각형들을 쭉 만들어서 이제 더해줍니다. 직사각형들 만들어서 쭉 더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돼요? 무한등분이 돼버리니까 오차가 작아져서 넓이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기까지 설명할 필요는 굳이 있을까 싶긴 한데 시험 문제 잘 안 나와서 근데 직사각형을 만들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 거 하니까 선생님이 지금 직사각형을 만들 때는 여기 이제 여기 처음에 한 등분을 했으면 요 오른쪽 점에서 높이를 잡아가지고 직사각형을 만들었잖아 그치? 이렇게 하면은 얘는 항상 요 윗부분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생기게 되겠죠 그죠? 요런 건 이제 여기까지 구한 요 넓이는 우리가 원래 함수의 면적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요런 걸 이제 우리가 상한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더 위쪽에 있다라는 얘기야. 실제값보다 더 위쪽에 있다라는 얘기고 그럼 이제 반대로 여기 이 두 점 중에서 왼쪽에 있는 점을 기준으로 높이를 만들 수도 있거든? 왼쪽에 있는 점을 기준으로 높이를 만들어 볼게. 자, 이쪽은 이제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까? 왼쪽에 있는 점을 기준으로 높이를 만들면 처음에는 직사각형이 안 만들어지고요. 두 번째는 직사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세 번째는 직사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k번째 직사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러면 이제 원래 그 넓이보다 어떻게 돼요? 작아지죠. 그죠? 요런 건 이제 우리가 하한이라 그래요. 하한. 네. 그래서 원래 이제 직사각형의 넓이 총합을 구할 때 이렇게 상한으로 구할 수도 있고 또 뭘로 구할 수 있냐면 하한으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만약에 하한으로 구하게 되는 걸 이제 빨간색으로 한번 적어볼게. 하한으로 구하게 되면 k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되는 거 아니까 이게 아니고 가로의 길이는 n분의 2로 똑같은데 세로의 길이가 n분의 2k가 아니고 그거보다 하나 앞에 k-1번째 값을 대입시켜주면 되거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니까 이때는 곱하기 2분의 1에 n분의 2배의 k-1 전체의 제곱 얘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높이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니? 그럼 요걸 가지고 이제 직사각형의 넓이의 총합을 구해주면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얘랑 곱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역시 2는 약분되고요. 어떻게 되냐면 n 세제곱분의 2배 4배 2의 제곱이니까 4배가 되겠죠? 4배에 여기 k-1의 제곱 이렇게 이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k 대신에 뭐가 들어간 거야? k-1이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근데 어차피 여기다 이제 무한등분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를 쳐버리면은 어쨌든 간에 여기 이것도 그냥 뭐예요? 계산을 한번 좀 해볼까? 여기 밑에 좀 지우고 계산할게. 여기 뭐 계산이 될 테니까. 자 그래서 요건 상한으로 계산된 결과가 아까 우리가 얼마가 나왔어요? 3분의 8이라고 나왔고 3분의 4라고 나왔죠. 3분의 4 마찬가지로 색깔 공부를 좀 해줘볼까? 마찬가지 이제 요 밑에 것도 요 하한도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주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 세제곱분의 4배의 k-1의 제곱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시그마 k-1의 제곱이랑 k제곱의 차이는 뭐예요? 그냥 한 가지 밀린 거야 그냥 그래 안 그래? 한 가지 밀린 거거든. 그러니까 1의 제곱부터 n의 제곱까지 더해준 거를 0의 제곱부터 n-1의 제곱까지 더한 거에 불과해요. 그죠? 근데 0의 제곱은 어차피 더해주면 0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얘는 결국 1의 제곱부터 n-1의 제곱까지 더해준 거랑 같고 그럼 공식에서 n이 들어갈 자리에 n-1을 대입하게 되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 아니까 6n 세제곱분의 4배 n-1 n 그 다음에 2n-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고요. 역시 3차식분의 3차식은 똑같고 최고차항 계수비 따져주면은 3분의 4가 나오는 건 답이 똑같게 나와요. 네.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이게 하안으로 잡던 상안으로 잡던 무한등분을 해주면 어떻게 된다? 무한등분을 해주면은 값은 똑같아집니다 보통. 네. 자 그래서 요 얘기가 선생님은 뭐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요 얘기가 이제 여러분들 뭐 269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269페이지에. 자 그래서 268쪽과 269쪽에 그림이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얘는 이제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0부터 1까지 n등분 해가지고 그 밑면적을 구해본 거야. 자 268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그림은 뭐예요? 위로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죠, 그죠? 요게 이제 상한입니다. 상한이고 269페이지에 이제 나와 있는 그림은 이제 그 y는 x제곱 밑으로 이제 그려져 있죠, 그죠? 요게 이제 하한이에요. 그래서 상한과 하한을 각각 이제 우리가 시그마를 이용해 좀 표현해 본 다음에 그럼 진짜 면적 S는 상한과 하한 사이에 이제 끼어 있을 거란 얘기지, 그지? 근데 상한의 극한값도 3분의 4고 하한의 극한값도 3분의 4 이렇게 똑같이 나와요 구해보면은. 그래서 샌드위치 극한 정리해서 가운데 낀 녀석이 진짜 면적의 극한값도 얼마가 된다? 3분의 4가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두 개를 다 구해서 뭐 이렇게 하는 문제는 거의 뭐 시험 문제 안 나오고요. 둘 중에 하나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네. 시험 문제에는 뭐 이렇게 상한으로 나올 수도 있고 하한으로 나올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가 보통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뭐 그 차이만 좀 있는 거지 넓이는 어차피 똑같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271쪽으로 넘어가서 얘는 이제 넓이를 봤는데 부피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볼 거예요. 부피에 대한 얘기. 우리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뿔의 부피 구하는 법 배웠지, 그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원뿔이다. 이렇게 생겨먹은 원뿔의 부피를 구해봐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밑면적과 높이를 생각을 했을 때 이 부피는 어떻게 구하죠? 부피는 원래 동일한 그 밑면적의 원기둥의 부피 어떻게 구했어요? 원기둥의 부피. 동일한 밑면적의 원기둥의 부피는 그냥 밑면적 곱하기 높이 이렇게 구했잖아, 그치? 그럼 뿔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 기둥의 부피에서 얼마를 곱해준다? 3분의 1을 곱해준다라고 배웠습니다. 따라서 얘는 3분의 1 파이 r 제곱 곱하기 h.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밑면적 곱하기 높이 이런 식으로 구한다 그랬는데 왜 3분의 1이 분야에 대한 얘기를 안 배웠어요 그동안? 네, 왜 3분의 1인가? 그냥 이제 여기 중학교 1학년에서 배울 때는 이 원기둥에다 이제 물 채워놓고 이 원뿔 모양의 기둥에도 물을 채워놓고 부피를 비교해봤더니 3분의 1이 되더라. 그냥 이렇게 이제 배웠는데 왜 정확하게 3분의 1이 된지에 대한 얘기를 이제 우리가 구분구조법으로 한번 알아볼 겁니다. 구분구조법으로. 자, 그래서 이제 이 구분구조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원뿔의 부피에 도대체 왜 3분의 1이 앞에 붙냐를 지금부터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볼 건데. 선생님의 그림 실력이 좀 안 좋아서 예쁘게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한번 잘 봅시다. 자, 이제 밑면적 밑에 있는 요 밑면의 이제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높이가 H인 요런 이제 원뿔이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 보자. 자, 이 원뿔도 이제 예쁜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는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제 n토막을 내줄 거야. n토막을 내줘가지고 이제 우리가 알기 쉬운 도형으로 바꿔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은 처음에 이제 여기 요 높이를 정확하게 n등분을 해가지고 n등분을 쭉 해가지고요 잘라낸 다음에 이렇게 원기둥 모양으로 다듬습니다. 원기둥은 이제 우리가 부피가 밑면적 곱하기 높이라고 배웠잖아요, 그죠? 원기둥 모양으로 다듬어 볼 건데, 그럼 이제 첫 번째 원기둥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닐까? 색깔 구분을 좀 한번 해볼까? 첫 번째 원기둥은 처음에 자르면 이런 모양이 나올 거야 아마. 그죠? 이 높이가 정확하게 이제 n분의 h가 되도록 전체 높이 h를 n등분해서 높이 하나가 n분의 h가 되는 이런 원기둥을 만들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이렇게 이제 또 원기둥을 만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더 작아지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자르고 해가지고 원기둥을 많이 만들 거예요. 자, 얘는 이제 원래 이 원기둥은 이제 이 원뿔의 안쪽에다 만들었기 때문에 일종의 하한이 되겠어요. 얘는 상한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이걸 조금 더 넓혀가지고 이 바깥쪽에 튀어나오게 만들어주면 되겠지, 그치?
상한으로 만들던 하한으로 만들던 그거 뭐 큰 차이 없습니다. 어차피 이제 극한 시험은 똑같기 때문에 우린 둘 중에 하나로만 해볼 건데 책이 지금 하한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한으로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그려보니까 선생님들이 그림 그리는 게 실력이 좋잖아요. 그런데 원래 3차원 입체도형을 2차원에 나타내는 게 별로 쉽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해를 좀 잘하기 위해서 선생님 미술 실력이 초등학교 때부터 취하점을 벗어난 적이 없어가지고 잘 그릴 자신이 별로 없거든. 자,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가 쉽게 다루기 위한 방법은 뭐냐면은 단면을 잘라 생각해 주는 거예요. 자, 원기둥을 원뿔을 이렇게 이제 단면을 쫙 잘랐다고 생각해 보자. 얘를 이제 단면을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입체도형을 다룰 때는 단면화를 좀 시켜주는 게 보기가 좀 편하다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럼 얘는 이제 단면을 잘라보면은 이 원기둥은 무슨 모양처럼 보이냐면 정확하게 이등변 삼각형처럼 보일 겁니다. 그죠? 이등변 삼각형처럼 보일 거고. 그럼 내가 얘를 엔토막을 내서 나오는 원기둥은 어떤 모양으로 나오게 되는 거 하니까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직사각형, 직사각형, 직사각형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는 뭐야? 요만큼의 길이가 반지름이고 높이가 요 녀석인 원기둥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죠? 네. 요렇게 그리면 저거보다는 좀 이해하기가 이제 좀 쉬워져. 네, 요렇게 이제 생각해주면 되고요. 자, 그럼 우리의 목적은 뭔고 하니까 우리의 목적은 그러면은 요 원기둥들의 높이를, 원기둥들의 부피를 다 더하는 거야. 다 더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준대요? 아까 전처럼 무한등분을 해버리면 되겠죠, 그죠?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똑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위에서부터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원기둥, 여기가 이제 두 번째 원기둥, 여기가 세 번째 원기둥 이런 식으로 잡아볼게요. 자, 그렇게 내려와가지고 여기가 이제 K번째 원기둥이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일단 여러분들 요 원기둥이 총 몇 개가 나올 거예요, 얘는? 이렇게 자르면은 내가 총 높이를 n등분을 해가지고 하안으로 이 안쪽으로 원기둥들을 잡았어. 자, 그 원기둥의 총 개수는 몇 개가 되겠어요? n개가 되겠어요? n-1개가 되겠어요? 높이는 n등분을 해놨어 지금.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하안으로 우리가 원기둥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원기둥들의 개수는 n개겠어요? n-1개겠어요? n-1개겠죠, 그죠? 예. 왜냐면 여기 맨 처음 요 높이에 대해서는 원기둥이 안 만들어져, 그지? 요 높이에 대해서 원기둥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원기둥의 총 개수는 몇 개겠구나? n-1개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첫 번째 원기둥의 부피를 생각해 보면은 자, 원기둥의 부피는 우리가 항상 이제 파이 곱하기 미면적 곱하기 높이야, 미면적 곱하기 높이. 자, 그럼 이제 요 첫 번째 원기둥의 반지름, 두 번째 원기둥의 반지름, 세 번째 원기둥의 반지름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때 여기 K번째 원기둥의 반지름을 내가 RK라고 잡을게요. 네, K번째 원기둥의 반지름을 RK라고 했고 이 높이는 무조건 뭐가 돼요? 높이는 무조건 n분의 h가 되겠지? 원래 여기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h인데 걔를 n분의 했으니까 이 높이는 무조건 n분의 h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럼 K번째 원기둥의 부피. K번째 원기둥의 부피는 어떻게 되냐면은 밑면적 파이 곱하기 RK 전체 제곱 곱하기 높이 n분의 h 얘를 이제 곱한 녀석이 되겠어요. 자,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은 이 밑면적 제일 밑면의 반지름이 r이었잖아, 그치? 요 r과 요 RK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냐? 요걸 이제 찾아볼 거예요. 요걸 찾아보기 위해서 이제 또 그림을 조금 더 단순화 시켜가지고 요렇게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가 이제 K번째 원기둥의 반지름 RK에 해당되는 녀석이라고 해보자. K번째 원기둥의 반지름 RK라고 해보고 요게 이제 R이고 요게 이제 원기둥의 높이가 되겠죠. 요 반쪽만 지금 잘라서 그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K번째 원기둥 여기가 이제 K번째 원기둥이 나오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의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이만큼의 길이는? 자, 첫 번째 원기둥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n분의 h였잖아, 그치? 그럼 두 번째 원기둥이 나타날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요? n분의 2h가 되겠죠, 그죠? 그죠? n분의 h가 두 개 있으니까, 그죠?
그럼 세 번째 원기둥이 이렇게 나타났을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는 뭐가 되겠어? n분의 h가 3개가 있으니까 n분의 3h가 되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은 여기 k번째 원기둥이 이렇게 나왔다고 치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요? n분의 kh가 될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길이가 뭐가 되냐면 n분의 kh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 작은 삼각형과 이 큰 삼각형은 뭐예요? 닮은 삼각형이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닮은 비를 써줄 수가 있거든. 그래서 밑변 대 높이는 밑변 대 높이다 이렇게 써볼게요. 자, 그럼 r 대 h 큰 삼각형에 대해서 밑변 대 높이는 작은 삼각형에 대해서 밑변과 높이 rk 대 n분의 kh 이렇게 이제 될 거고. 자, 그럼 내양의 곱과 외양의 곱이 같아야 되니까 h 곱하기 rk는 어떻게 돼요? n분의 kh 곱하기 r이 될 거고, 양변을 h로 나눠주면은 rk의 정체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rk의 정체는 뭐가 되냐면 n분의 kr 이렇게 나오게 되겠어요. 자, 그럼 이렇게 나온 n분의 kr을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시켜서 k번째 원기둥의 부피를 우리가 이제 계산해주면 뭐가 되는 거니까 파이 곱하기 n분의 kr 전체 제곱 곱하기 n분의 h, 요게 이제 k번째 원기둥의 부피가 되겠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럼 이제 k번째 원기둥의 부피가 나왔으면은 요게 이제 1단계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녀석이고, 그럼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모든 원기둥의 부피합, 모든 원기둥 부피의 합을 이제 계산해 볼 거예요. 얘는 이제 간단합니다. 시그마를 취해버리면 돼요. k가 얼마일 때부터? 1일 때부터. 원기둥이 총 몇 개가 나온다고 해서 n-1개가 나온다겠죠? 그래서 k는 1일 때부터 n-1이 될 때까지, 그리고 k번째 원기둥 부피인 파이 곱하기 n분의 kr 전체의 제곱 곱하기 n분의 h, 이걸 이제 계산을 해주,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단계에서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줘?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한등분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죠? 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파이 곱하기 n분의 kr 전체의 제곱 곱하기 n분의 h 이렇게 이제 될 거고. 자, 어쨌든 간에 좀 식이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시그마는 k가 변하는 거니까 k 빼고 나머지는 다 상수 취급해주면 돼. 자, 앞으로 빼내버릴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빼내버리면은 이제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일단 파이 상수고 r제곱 상수고 n제곱도 상수고 n분의 h도 상수니까 다 빠져나가면은 파이 곱하기 n은 세제곱이 돼서 빠져나오고요. n제곱이 n이니까 분모에 n세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r제곱도 앞으로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h도 밖으로 빠져나가고요. 남는 건 뭐만 남냐면 여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뭐만 남아? k제곱 요것만 남게 돼요. 네, 요것만 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건 시그마 k제곱 공식을 아까처럼 써가지고 계산해주면 되거든. 자, 그래서 나머지 계산을 이제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그럼 n세제곱분의 파이 r제곱 h에다가 곱하기, 자, 요 녀석은 뭐가 되냐면은 6분의 n-1 n 그 다음에 2n-1 그 시그마 공식 써주면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근데 역시 이거 해칠 필요가 없고 어차피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최고차항 계수분의 최고차항 계수만 따져주면 된다고 했지, 그치? 자, 그래서 계산해주면은, 자, 여기 6분의 2가 보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3분의 1이 나오게 되는 거야. 네, 따라서 얘는 3분의 1의 파이 r 제곱 h 이렇게 결론이 나오게 된다. 좀 복잡하죠? 네. 근데 이거 학교 서술형 시험에 정말 잘 나온다. 원기둥, 각기둥 문제. 학교 서술형이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쭉 쓸 수 있게 연습을 좀 해놔야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요걸 지금부터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 책에 이제 거기 필수예지 2번에 요 내용이 나왔죠?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학교 시험에 서술형으로 잘 나온 녀석이라서 서술형 방어문입니다. 근데 차근차근 따라하면 별로 어려울 건 없어요. 자, 3단계를 거치면 됩니다. 자, 처음에 이제 주어진 녀석을 n등분을 해가지고 원기둥을 쫙 만들어 놔서 거기서 이제 뭘 찾아? k번째 원기둥의 부피를 찾아요. k번째 원기둥의 부피를 찾는데, 이 경우에는 우리가 닮은 비를 좀 이용을 해가지고 k번째 원의 k번째 원기둥의 밑면의 반지름을 찾아내는 게 여기가 이제 좀 어려운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 포인트를 좀 잡아줘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k번째 원기둥의 부피만 찾아내면은 그 다음에 뭐 간단해 시그마 붙이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붙이고요. 요거예요, 그냥. 그죠? 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첫 번째 단계, 여기가 좀 어려운 거기 때문에 여기를 좀 잘 정리를 해두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 그 필수예제 1번이랑 2번에 있는 내용들을 지금까지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는데 좀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본 다음에 똑같이 적용해가지고 밑에 확인 체크 279번과 280번 문제를 풀 수 있게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부터. 그리고 연습장 펼쳐놓고 자기 손 해봐야 돼. 성진이 연습장 없지? 종이를 좀 줄 테니까 종이에다가 좀 한번 해보자.